어떠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서 지원 시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야, 이거 질문에 안녕하세요.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캠페인. 오늘은 저희가 디셈버앤컴퍼니라는 기업을 방문을 했는데요. 디셈버앤컴퍼니의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는 김성봉 팀장님 그리고 이범수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에서 직원들의 경험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EX팀의 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성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셈버앤컴퍼니에 약 2년 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한번 조금 더 열정적,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2년 전에 이곳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에서 EX팀에서 인사 업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범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디셈버앤컴퍼니 합류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네. 그전에는 제조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쭉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직무를 좀 했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무를 하고 많은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니즈가 좀 컸었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천을 해주셔서 합류를 해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디셈버앤컴퍼니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은 2013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네. 자체 개발한 저희 AI 투자 엔진 아이작과 그리고 플랫폼인 프레퍼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모바일 투자 일임 서비스 핀트라는 서비스를 1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투자 엔진이 여러 대내외 이제 경영 상황 등을 분석해서 자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저희 프레퍼스에서 자동적으로 다수의 이제 계좌를 개인의 선호하는 그런 성향에 맞춰서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고 있는데요. AI가 내가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핀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입 고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90만 명 정도 있고요. 90만 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또 앞으로 점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셈버앤컴퍼니의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 전형을 거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 전형 그리고 인성을 검사하는 인성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의 문화나 가치관과 얼마만큼 핏한지를 알아보는 컬처핏 면접 총 4단계 전형을 거쳐서 지원자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단계별로 조금 보면 지원 단계에서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자유양식 이력서를 활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형화된 양식에서는 저희가 지원자들의 세부적인 부분들이나 어떠한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지를 모두 알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한 포맷을 이제 요구하기보다는 지원자분들께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최대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 양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출신 학교나 그런 스펙 같은 것들도 기재할지 말지는 지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이걸 필수로 딱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셈버앤컴퍼니에서 인재를 채용하는데 그런 이제 출신 학교라든지 스펙은 어떤 의미인가요? 학력이나 제 스펙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근데 어떠한 학력과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가 채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가 직접적으로 지원자들의 역량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발 분야는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IT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개발분들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UX, UI를 담당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의 지원이 특히나 많은 기업인데요. 이분들의 역량을 서류만으로 보기보다는 이분들이 실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오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실 이 개발자분들은 실제 개발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코딩 테스트를 통해 그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게 역량 면접이라는 게 또 따로 첫 단계 있더라고요. 근데 역량 면접은 어떤 면접인가요? 실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저희가 처음 30분 정도는 EX팀에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합니다. 이분 약간 지원자분의 그 긴장을 풀어드리는 의미도 있는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내가 어떤 걸 배웠고 어떠한 것을 담당을 했으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성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보통의 면접은 회사가 지원자가 누구인지를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그 시간은 반대로 회사가 지원자분들에게 우리 회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의 비전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면서 서로 온라인을 좀 맞추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서로 좀 비전과 가치가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컬처핏 면접에서는 주로 어떠한 역량들을 주로 보게 되나요? 컬처핏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측면을 좀 여쭤보는 편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실 때는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하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업관, 뭐 직업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여쭤보실 수도 있고 특별히 마지막 컬처핏 면접은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 구성원들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핀트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 개발 직군들 또 AI 관련된 그런 연구 직군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선발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태도, 뭐 또는 어떠한 특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누나만큼 내가 하는 서비스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낯선 그거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는 회사도 많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제 애정이 있어야 되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코너가 있는데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주시면 누가 먼저 뽑으시겠어요? 짠! 지원 시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생각과도 좀 어느 정도는 부합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이나 토익 몇 점과 같은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뭔가 자격이 있고 점수가 있으면 되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익 990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영어를 잘할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토익 점수가 별로 좋진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점수화돼 있고 몇 급이라는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더 발전을 시켰는지 또 일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더 어떠한 나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용기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 정도 더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우리 회사에 자랑하고 싶은 사내 문화가 있다면 저희는 직원들에게 성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과를 굳이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동료들 스스로가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수하고 훌륭한 동료들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문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채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역량 중심의 채용이 확산이 되면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과거의 단편적인 그런 출신 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스펙 그런 것들보다 이런 실질적인 역량이 중요해지는 그런 채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채용의 트렌드는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심의 이제 많은 인력들을 뽑는 공채 중심의 채용은 이미 수시 상시 채용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고요. 국내 몇몇 기업들이 아직은 공채를 유지하고 있을 테지만 옛날처럼 뭔가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채용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인력을 핀셋처럼 뽑겠다라는 채용 트렌드로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트렌드는 당연히 쭉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셈버앤컴퍼니처럼 좀 혁신적인 그런 금융 혁신을 도모하는 이런 기업에 입사하고자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컸지만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욱더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했느냐라는 역할과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호기심 있게 관찰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조금 한번 바꿔볼 텐데 라는 그런 조그마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들을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나중에서는 정말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남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런 성공의 공식이라든지 방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에서부터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은 호기심을 정말 작은 변화의 실천으로 이어가시는 그런 훈련들을 지속 반복하시다 보면 더 좋은 성공의 길, 방법을 찾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학생들 혼자만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해도 주변에서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교사나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부모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해주신다면 한 가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부모이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해서 어느 대학교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커오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거 말고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생각만 하는 공상이 아니라 진짜 이거를 어떻게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어린 자녀를 2명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 너무 장래 희망이나 이런 거 직업을 뭐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항상 남들이 다 선망하는 직업군부터 이제 나열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라기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에 좀 더 집중해서 애들에게 좀 더 넓은 꿈과 비전을 좀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어린 나이에 확보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오늘 종합해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캠페인, 오늘은 디셈버앤컴퍼니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디셈버앤컴퍼니 역량 중심 채용 과정과 더불어서 인재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I라는 굉장히 좀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의 일을 하는 방식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제 단편적인 그런 학벌이나 출신 학교 스펙보다는 진짜 역량, 진짜 실력이 중시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미 왔고 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